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법치의 금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시궁창으로 내팽겨 쳤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겨냥한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 의혹입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까지 대통령의 형사 사건들이 통째로 특검법에 담겼습니다. 명분은 진상규명이라 주장하지만 실체는 오로지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에 혈안된 추악한 세탁기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자신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철학은 민주당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죄를 덮는 사법 우회로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 절차에 들어간 대통령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끌고 와 공소 취소로 지우려는 이 음모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의 법 집행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한 영역까지 침범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공소 취소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억지로 특검 대상에 밀어넣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도 법률도 상식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에게 불리한 법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던 대통령이 왜 이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부 법안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침묵은 곧 이 사법파괴 공작에 대한 강력한 동의이자 공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워줄 특검을 직접 골라 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며 공소를 취소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파괴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직접 답하십시오. 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시스템을 도륙하려는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낼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압도적이고 준엄했습니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처참히 짓밟힌 사법 암흑기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입법 폭주로 응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파괴입니다. 지금 국민은 사법 독립과 삼권 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복성 입법 폭주가 법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 시스템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판사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소위 법 왜곡죄 신설은 법관의 양식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판결 구조 자체를 바꿔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길까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사심제 도입과 머릿수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대법관 증원 시도는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일 뿐입니다. 둘째, 삼권 분립을 짓밟는 입법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특검의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기소와 판결의 영역까지 침범해 스스로를 최종 심판자가 되게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형사 사건의 유무죄는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의 대원칙이며 누구도 그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판 중인 사건을 입법으로 없던 일로 만들려 합니다. 이는 국민이 우려해온 이재명 방탄 입법이 현실화된 것이며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무너지고 그 자리는 이재명 방탄 공화국이라는 서슬퍼런 권위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법 폭주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의 수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단 1년 만에 뒤엎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되어 소송은 끝없이 길어지고 국민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하급심 인력 공백을 불러 민생재판 지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을 위축시켜 권력 눈치 보기 재판을 만들고 결국 억울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던 법원의 보호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의가 아닌 무소불위 권력 유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행보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헌법적, 의회적 수단을 동원해 이 오만한 권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린 정권의 오만함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독립운동가 묘지 낀 후손들 내쫓는 현대판 토사구팽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의 묘역을 수십 년간 사비로 지켜온 70대, 80대 고령의 후손 및 묘역 관리인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로 낙인 찍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북한산 국립공원 내 강제 퇴거 통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필요할 때는 추켜세우고 쓸모가 다하면 가차없이 내치는 현대판 토사구팽의 전형입니다. 해당 건축물들은 국립공원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64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국가가 외면한 독립운동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터전을 잡고 풍찬 노숙하며 6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1981년 법 제정 당시 보상 기회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국가의 무능이 만든 행정사각지대의 책임을 왜 이제와 힘없는 이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합니까? 주거 이전비 몇 푼을 쥐어주고 서울 밖으로 내모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 추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며 순례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적자 그 길을 닦고 묘역을 돌봐온 산 증인들의 삶에는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우를 외치고 뒤로는 철거 통보를 보내는 이 극심한 모순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가진 가짜 보훈의 민낯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중잣 때입니다. 약자에게는 무허가를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정작 본인과 정권을 향한 사법 절차 앞에서는 특검법과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셀프 면죄부를 받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소 취소까지 거론하며 법치를 흔드는 세력이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거리로 내모는 행태는 국가적 타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묘역 관리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법의 잣대는 강자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어야 하지만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온기를 담은 방패여야 합니다. 주거권을 보장하고 묘역을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민족의 정기를 지켜온 이들의 집을 허무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비정한 폭주와 위선적 보훈 정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주독 미군 감축 현실화. 정부는 주한미국 변동 가능성을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 감축을 공식화하며 동맹을 향한 압박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동맹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란 전쟁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즉각적인 병력 재배치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국제 질서가 얼마나 냉정하게 재편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역시 경랑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북러 밀착은 5개년 군사협력 계획이라는 위험 수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5위인 군사력과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 등을 내세우면서 자체 방위에 자신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핵의 실체를 외면한 안보 허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본질은 북한의 핵 위험입니다. 이를 억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주한미군을 외국군이라 칭하며 동맹의 심리적 토대를 갉아먹는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동 분쟁 국면에서는 특정 사안만을 부각하며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키우고 내각 일각의 편향된 대북관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국 역할 재조정, 그리고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갇힌 색깔 외교에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안보 대비 태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에 흐르는 이상 기류를 조기에 차단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호뿐인 자주 국방과 편향된 이념 외교에서 벗어나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